안녕하세요. 여가생활 아니죠? 여과생활 라이브 방송의 진행 기초과학연구원 시냅스 뇌질환연구단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형 유튜버 일본과학입니다. 네, 대형 유튜버님 모셨습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72만 명의 구독자분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새 4만 명이 느셨어요. 76만 명 축하드립니다. 사실 노잼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학의 메카로 더 잘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대전을 다녀오셨다고요. 더 이상 노잼도시인지 아닌지 먼저 VCR 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환입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날인데 눈을 뜨기 힘들거든요. 굉장히 밝아요. 여기 어디죠? 제가 이제 대전에 13년 동안 살았는데 네. 한비탑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온 적은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오늘은 무슨 컨셉으로 과학적인 것을 찾아 떠나나요? 오늘의 컨셉은 아이 사이언스입니다. 아이? 사이언스. 여기 중앙과학과는 오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한 번 와봤어요, 한 번. 그것도 강의하러 한번 와봤어요. 강의하러. 보통은 사실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있다가 해설사분께서 네. 해설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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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과학 크리에이터 지식인 민환이라고 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계속 준비 중이신 건가요? 네, 저희가 올해 새롭게 단장을 해서요. 아직 네. 이제 휴관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준비를 좀 더 이제 보충을 해가고 있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과학 궁금증 같은 거를 네. 이제 간단한 체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생활과학 코너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체험을? 이제 이거는 소재에 따라서 이제 동전을 구분을 해서 자판기에서 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서 이제 그 동전에 이제 길이가 어느 정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거에 따라서 얘를 이제 동전을 구분하는 거, 자판기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를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다른 거죠. 떨어지는. 신기하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크기로 생각했나 싶었거든요. 크기로. 여기서 걸리는 거는?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니까. 다음 볼 거는 무엇인가요? 이 무회전 슛을 촬영인데요. 보시면 공을 정확히 찼을 때 무회전의 슛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가 뭔지. 괜찮다. 이거 찼을 때 공의 흐름이 뒤에 난로가 생기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되는 거를 공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위에랑 밑에랑 달라지는 거. 공이 돌아가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게 네네네. 공의 방향을 바꾸는 포인트라 그런 걸 보실 수 있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로 네, 차면서 이제 해볼 수 본인들이 있는 체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찬 공의 속도나 이제 위치 같은 걸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시품이에요. 근데 본인이 찼을 때의 위치나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시품이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괜찮다. 그래, 해잖아. 나갔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회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는 걸 목표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번에는 오른쪽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14점밖에 안 되네. 열심히 찼는데. 이거 아이들이 성공할 때까지 차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미나이님 좀 미련이 남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무회전을 어떻게 찾는지 몰라서. 저도 잘 몰라요. 와, 장난 저거 안 아니다. 된다, 저거 안 된다. 와, 무서운데? 우와. 저는 포기. 안 돼, 안 돼. 근데 이거 사람 안 타고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거 페달 밟아가지고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운동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페달 달아서 운동 에너지 만들어서 위치 에너지는 꼭대기 정점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무게하고 자전거 무게 당기는 중력 이겨내면서 돌 때 원심력 느끼거든요.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페달을 부르시고 아 떨어질 그러면은 때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맞춤 제작된 자전거라서. 시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지금 미나니가 꼼수를 조용하세요. 이게 조용하세요. 제가 하기보다는 직접 또 해보시는 게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네 느낌 나네. 그네 느낌. 아, 오, 대박. 오. 오, 오. 이게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밟고 뒤로 갈 때는 뒤로 밟아서 또 힘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까 타기 전보다 굉장히 표정이 여유로워지셨어요. 지금 이미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성공하면 좋겠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예. 실험 대상이 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처음 일단 느낌을 보세요. 아 앞으로 오케이 가고 오케이. 뒤로 오고 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뒤로 오고 발을 그렇죠 그렇죠. 좀 무섭진 않아요. 뒤로 아무나 보이기 때문에. 오. 우와! 그만해야 돼. 하고 싶은데? 근데 한 돌고 싶죠. 돌면 그런 것도 엄청 편해요 그냥. 진짜 스스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한번 해봐요. 재밌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보는 걸로 만족합니다. 원래 게스트가 하는 거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이라는 컨셉에 맞게 대전을 다녀오셨는데요. 네네.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네. 그 자전거를 탔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가 솔직히 않습니다. 소아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네. 이게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아, 이야기를 무게가 좀 해주셨어요. 적으니까 네. 더 빨리 돌기 그리고 또 쉽겠네요. 겁도 없이 더 열심히 이렇게 막 모험을 즐기는. 아, 그래서 함께 하시면은 네. 이제 부모님들도 타보시고 네. 어린 친구들도 타보시고 되게 네. 다채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재밌겠다. 네. 14점의 안타까운 점수지만 축구공 열심히 네. 그럼 14점보다 더 잘 받으려면 어떻게 차야 되나요? 거기서 그런 설명을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미나님은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아. 하더라고요. 마그네스 효과를 잘 이용했어야죠. 네, 아, 혹시 효과를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마그네스 효과로 이제 공이 휘게 되는 건데 네. 공 차는 거 이제 축구는 좀 하세요, 근데? 아, 좋아는 하는데 잘 못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14점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차면은 이쪽 방향으로 차면 이제 공기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공기가 위쪽 방향으로 가는 공기가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 가는 공기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공을 아래쪽에서 찼어요. 그럼 이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위쪽 방향으로 가는 공기랑 아래쪽 방향으로 가는 공기랑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공기 그렇죠. 저항 때문에. 위는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더 빨리 흐르고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더 느리게 흐르면서 네. 여기에 더 공기가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지고 여기 압력이 적어지니까 공기가 가라는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제 공이 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동하는 게 이제 마그네스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사실은 축구공 이외에도 공으로 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이 효과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야구공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컵을 넣는다거나 네. 다양한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변화구에도 적용이 된다. 이 과학관이 예전에는 지루한 수학여행지 중에 한 군데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과학관 갔다 와서 신나게 야 축구공 잘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니면은 자전거 어디까지 돌려봤어? 너 몇 바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이렇게 축구 선수들 차는 거 보면서 네. 궤적 보면서 와 저 궤적 봐라 이런 게 아니라 저 마그네스 효과 봐 이러면서 그렇죠. 멋지죠. 그렇게 말하면 멋지죠. 좋겠죠. 네. 좋을까요? 네. 그래서 가서 자유롭게 체험을 해보시고요. 네. 웬만하면 14점 이상 나오실 테니까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 최고 몇 점인지 골 최몇을 여러분들께서 와글와글 거리는 과학관을 기대하고요. 그러면 다음 스팟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이번에 숲이 우거져 있네요. 네, 맞아요. 만들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숲풀이 우거진 대전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죠. 아, 그러네요. 네. 뛰어다니고 계시네요. 이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어요, 이미. 미래 유튜브 구독자분들인데. 그러게요. 네. 여기 한바스모건 같은 경우는 자주 왔죠.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연구하다가 아. 안 풀리고 그러면 아. 밤이 되면 이쪽에 또 분수대 같은 것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와가지고 한숨 쉬면서 토로하기도 하고 서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되게 그 수목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물 근처에서 사는 수생 생물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곤충들도 많고 어. 물고기들도 있고요. 거기? 네, 이런 데서 물 떠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은 엄청 오글오글하겠죠. 무슨 겁나 여기도 많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미 올챙이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어디입니까? 올챙이들이 저쪽에 보면은 있죠. 와! 네, 이거 올챙이 있어요, 올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엄청 많네요. 물은 생명의 기원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저 연잎에도 사실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연잎은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물을 많이 맞게 되면 사실 꺾여버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연잎 표면에 굉장히 소수성 물질이죠. 물을 튕겨낼 수 아. 있는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털들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이 내려오면 젖지 않고 다 흘려보내요. 우리 우산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네네네, 그런 아. 식으로 되죠. 물론 구조는 좀 다르지만 아이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잎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도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고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메비우스의 띠 같지 않습니까? 생긴 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여기 써있다. 아, 석산. 석산. 꽃무릇이라고 하면 꽃이 9월, 10월. 지금이 딱 그때네요. 수선학과입니다. 영어로는 스파이더. 레드 스파이더를 있는데 거미 같네. 지금 보시면은 줄기밖에 없잖아요. 이파리가 없고 네. 꽃이 떨어진 다음에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아, 보통은 잎이 나오고 줄기가 뻗고 그 다음 꽃이 열리는데 굉장히 특이한 식물이네요. 이렇게 사실 자연으로 나오면 네. 과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여기 보면은 수생식물을 고착성, 부유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 부유성 생물들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물 위에 그냥 떠 떠 있는 있잖아요. 뿌리가 이제 박지를 않고 그래서 개구리밥이나 막 이런 애들 보면 항상 재밌었던 것 같고. 황소개구리 이런 것들 네, 다 먹어치우죠. 네. 번식력도 좋고. 네. 그래서 사실 붉은기 거북 같은 경우는 보통 관상용으로 애완동물로 이제 많이 길렀던 동물인데 거북이를 방생하고 네.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자비를 표현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방생을 많이 했어요. 아, 기르기도 쉽지 않고 수명이 길거든요, 거북이들이. 네. 자, 너 마음대로 편하게 잘 살아라고 한 거지만 그 물고기들의 새끼들, 치어죠. 치어를 잡아먹는다거나 다른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붉은기 거북을 보면 죽여야 되나요? 사실 수거를 하는 게 좋은데 어, 이제 신고를 해줘야겠죠. 신고. 갑자기 푹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뭐지? 마리오처럼 아, 이렇게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야? 뽀잉 뽀잉 하면서 가야 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수위가 높아졌네. 상당히 높네요. 비가 많이 와서 어린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환경 친화적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런 거 좋아합니다. 저런 미니어처. 저런 조그만 집, 네, 조그만 집. 저런 게 이제 상상력을 굉장히 끌어올려주죠. 네. 여기는 내부에 아무것도 없네요. 허락을 구하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창문으로 얼굴 좀 보여줘요. 안녕. 아, 예, 예. 아, 예. 훌륭합니다. 좀 어때? 편하네요? 안에 여기 너무 불편한데? 편해요? 진짜 호빗 하우스 같은 느낌이 확 들긴 하네요. 예. 흙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렇게 여기를 습지도 가고 나무도 보고 풀도 보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도 많이 하다가 여기 와서 네.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한밭수목원에서 네. 아이들을 위한 우리 과학들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대전에서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한바스모건을 많이 오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제 재밌는 분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테마를 갖고 오셔서 아, 본인만의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장소에서 아이사이언스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 한바수목원에 다녀오셨네요. 네, 네. 사실은 대전 시민이라면 한 번씩은 다 갔을 것 같은데요. 네, 그 VCL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이곳을 방문한 건 처음이다 보니까 네. 대전에서 많이 가보셨던 분들도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면은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목원에서 되게 다양한 식생들을 보셨는데 그 네네. 식생 중에서 연꽃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다뤄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연꽃에 이렇게 표면 장약으로 해서 물이 또르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이 연잎이라고 하는 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네. 그냥 단순하게 거칠거칠한 게 아니라 얘네가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이 실제로 잘 달라붙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닿는 면적이 실제로는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거의 물방울이 온전한 구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거의 다 안 닿네요. 그쵸, 거의 안 닿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르르 흘러내려가가지고 네. 그래서 연잎이 부러지거나 손상받지 아. 않고 비가 막 세차게 오더라도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신기하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생활에 좀 활용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이게 학술적으로도 연꽃잎 효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꿀을 뜨는 숟갈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보통 숟갈로 뜨면은 이게 꿀이 점성이 높으니까 맞아요. 착착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수하게 코팅을 해서 연꽃잎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표면에 잘 닿지 않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게 잘 그래서 네. 펌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효과로 이제 유리창이나 뭐 변기 네. 또 그 자동차 면적에 표면에 이렇게 연꽃잎 효과로 사용해가지고 네. 만들죠. 코팅 같은 거, 발수 코팅을 코팅 같은 해가지고. 거를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사실 과학적으로 공학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명과학 쪽에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공학에 적용하시는 네, 맞아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술목원이랑은 조금 뜬금없긴 한데 홍합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끈끈한 그 단백질 조직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조직들을 저희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러보시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둘러보시면 정말로 자연 생체에서 온, 그러니까 자연 생물체에서 온 재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과학관과 그 다음에 수목원도 봤는데요. 이 수목원이랑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스팟으로 사실 아이들도 재밌긴 한데요. 어른들도 너무너무 재밌는 스팟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 보시죠. 네, 이번에 제가 찾아온 곳은 대전 시립미술관입니다. 그 시립미술관에 제가 온 이유는 아이사이언스를 한번 찾아보러 온 건데 여기도 아이가 들어갑니다. 바로 AI 미술관이거든요. 네, 어떤 전시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AI 관련된 작품들을 설명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지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대전 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있는 과학 비엔날레, 대전 비엔날레 인공지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바로 갑시다. 네. 모처럼 그 과학 창의재단에서 오셨고 과학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크리에이터님께서 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을 주제로 이번에 했습니다. 네. 주제가 좀 재미있는데요. 햇살은 창문을 읽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 샤오빙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인공지능이 중국의 시를 학습한 다음에 네. 시집을 냈는데요. 그 시집의 제목 인공지능하고 과학기술하고 어떤 문화의 접점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
마이너스 룬드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는 크게 4가지로 만들어요. 처음에는 인지를 어떻게 이제 기계가 인지하게 하느냐 인지, 두 번째는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는 것, 태도, 세 번째는 인공지능이 과연 만능이 아닐 경우에 어떤 오류가 일어날까, 마지막에는 그래도 새로운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제 얼굴을 보여주면은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실까요? 이 앞에 한번 서보시면 어떤?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런 질문을 갖고도 처음에 인공지능 전시를 시작을 하는 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이제 과학자하고 미술가랑 같이 팀을 합니다. 유럽 미술사에서 뮤즈라고 여신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전부 학습을 시키는데요. 생성해내는 알고리즘이 뮤즈를 한번 만들어 보게끔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신승배, 김용훈 팀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과학자, 공학자하고 예술가가 한 팀이겠고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는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가 일반인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인공지능이 인식하지 못하는 초상화라는 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예술가들을 섭외해서 우리가 초상화라고 인식은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의 얼굴을 인지 못하는 그 네. 경계를 입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볼 땐 사람 같은데 하면서도 여기 인식하는 것 보면 네.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얘가 이제 얼굴을 인식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를 과정 중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주 재미있어요. 네.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사람의 얼굴이라고 인식하지만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느 단계? 멋있죠? 그런가요? 네, 이게 사진 데이터. 제가 정말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다비데 파이올라라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자기 작품에 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숲을 고해상 스캐너를 가져가서 숲을 전부 다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캔한 데이터를 뭐 영상으로도 만들고 이 작품은 사진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가 그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전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작품은 어린이를 위한 작품입니다. 그 두근두근 미술관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어린이들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그냥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보내면 그 네. 사진들이 작품으로 바뀌는 네. 그런 거군요. 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여기는 AI까지, AI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과학을 미술로서 작품으로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소로 가서 아이사이언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립미술관에서 사실 처음 과학과 협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기초과학연구원에서도 작년에 대전 비엔날레에서 협업을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 같은 것을 제출해가지고 그 영상이 전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아이베스 문화센터에서 전시가 됐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학자분들이 예술가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관련해가지고 과학과 그 예술의 융합이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손쉽고 재밌고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이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또 인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공지능이 이걸 파악을 못하는 이유가 그 인간은 의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이렇게 형태만 봐도 이게 인간을 나타내라는 의도를 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봐가지고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이것만 보는 거지 숨겨진 의도를 파악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이제 뇌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뇌의 가장 뒷부분이 후두엽에서 이 시각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게 만약에 AI의 단순 알고리즘이라면 저희가 지금 계속 논의한 것처럼 기계는 저희가 감정이 없잖아요. 아니면 저희가 그 감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인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기계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AI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더더욱 많이 쓰이게 되면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대체할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맞아요. 하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일본광님은 그런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 유튜버만 대체 안 되면 좋겠네요. 유튜버만 대체 안 되면은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네. 막 드라이브하는 뭐 택시나 아니면 그렇죠. 트럭 운전사들. 네. 근데 진짜 감정이 요구되는 예술 같은 영역은 되게 아직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만드는 유튜브나 영상 그런 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AI 유튜버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와 AI 유튜버가 생길 수도 있겠다. 진짜. 근데 최근에 아이돌들이 그 가상현실에 존재하는 캐릭터와 같이 함께 네네. 데뷔한 아. 걸그룹이 지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 나중에 홀로그램으로 되는 아이돌이 나오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은 좀 해볼게요. 그럼 다음 VCR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VCR 보시죠. 냄새가 나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맛있는 빵 냄새가 나는데 대전에는 굉장히 빵이 유명하거든요. 네. 계보를 위로 따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생긴 지 65년이 넘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나오죠. 대전 빵의 조상. 네, 거의 조상격인데 한번 가서 빵을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여기 성심당 빵들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대전에 있는 지명을 이용해서 만든 이름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 판타롱 부츠빵 거의 베스트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튀김 소보로. 이거 맛있다. 하나. 네, 이건 제가 이 작은 메아리, 뭔가 음파를 표현한 듯한 아.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안 들어요? 네, 아이빵. 네, 또 이렇게 S자 모양인데 제가 고른 이유가 대전은 또 과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언스의 S. 저는 얼음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블랙홀 빵이에요. 먹으면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빵을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빵에 관련된 네. 과학 얘기를 좀 반찬 삼아서. 긴장되네요. 빵을 밀가루를 일단 반죽하는 건 다들 알 텐데 우리가 효모라는 걸 넣게 됩니다. 영어로 이스트를 넣으면은 고온에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발효되면서 고온에서 당분과 아미노산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맛있는 맛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끝나면 대전에 오셔서 과학과 관련된 건물들과 작품들 이런 것도 구경하시고 또 성심당도 와서 빵도 드시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집으로 갈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빵에 관련해서 네네네. 빵에도 우리가 과학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 빵에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일본과학님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네. 아까 전에 아미노산 네. 나왔잖아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나오는 이제 산물인데 네. 이게 좀 빵의 맛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밀에 글루텐이 많을수록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이게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되게 식감이 되게 좋은데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게 또 글루텐의 양이 그 토양의 질과 관련이 돼 있대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토양의 질이 좀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아가지고 추운 지방에서는 밀이 되게 글루텐이 함량이 높아가지고 쫀득쫀득한데 우리나라 빵은 되게 잘 노화가 빨라가지고 잘 부스러지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영상상에서 살짝 오류가 지금 오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아까 지식인 미나니님도 조금 마음이 급하셔서 오류가 살짝 있어서 좀 정정을 해드리면 그 영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당과 아미노산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효모라는 생명체가 포도당을 섭취하고 아미노산을 먹어서 그것으로 대사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가스가 발생돼서 그 가스가 부피가 팽창을 하면서 빵 자체를 키울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전이 노잼 도시가 아니라 유잼 도시 아니면 과학의 메카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3주 내내 지금 2주 내내 지식인 미나니님께서 지금 참여해 주셨는데 VCR에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정말로 지식인 미나님이 여기 오십니다. 네. 그래서 꼭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대전 편 저의 제2의 고향이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눈물 나시는 거 너무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기초과학연구원 시내스 뇌질환연구단 선임연구원 이은경이었고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목정환. 저는 대형 유튜버 1분 과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